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제주도 의회가 대법원의 무효 판결로 중단된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사업을 다시 추진하기 위한 특례 도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은 가운데 국회가 특별법을 개정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현선 기자입니다. 유원지 개발 특례를 도입할 수 있게 특별법을 개정해달라는 결의안이 도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재석 의원 38명 가운데 찬성 25명, 반대 9명, 기권 4명, 새정치민주연합과 무소속 의원들만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이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결의안은 도내 유원지에 설치할 수 있는 세부시설 기준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 개정을 국회에 촉구하는 내용. 제도 개선이 무산되면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사업 중단에 따른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1인 시위와 본회의 방청 등으로 도의회를 압박하던 예래 주거단지 토지주 20여 명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며 법적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도 그런 쪽에서 공익사업으로 이름하에 개인의 재산을 찬탈하는 경우를 용인하고 있어요. 결의안은 채택됐지만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로 국회가 경색 국면을 맞으면서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 여부는 불투명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서귀포시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토지주들이 사업지구의 땅을 돌려달라는 환매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귀포시 예래동 서모 씨 등 18명은 최근 JDC와 버자야 리조트 등 5곳을 상대로 소유권 말소 등기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주민들은 소장에서 대법원이 지난 3월 토지 수용이 무효라고 판결한 만큼 땅을 토지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영그룹 등 대기업들이 투자진흥지구로 세제 감면만 받고 공사는 시작도 하지 않아서 논란이 되어 왔는데요. 제주도가 이런 사업장들에 대해서 지정 해제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중문관광단지 해안에 붙어있는 30만 제곱미터 규모의 넓은 풀밭. 부영주택이 4동의 호텔단지를 짓겠다며 2년 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아 토지 매입에 따른 지방세 90억 원을 감면받았습니다. 하지만 3년이 다 돼가도록 공사는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6년 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을 받은 2호 유원지도 부지만 매립한 상태에서 공사가 멈췄습니다. 유원지가 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고려해가지고 해야 되다 하다 보니까 그런 계약하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어요. 제주도는 부영호텔 단지와 부영랜드, 부영청소년 수련원 등 세제 감면만 받고 공사를 시작하지 않은 3곳에 대해 투자진흥지구 해제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공사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지구를 해제하겠다는 겁니다. 또 2호 유원지 등 공사가 늦거나 멈춘 5곳에 대해서는 행정명령을 내렸고 6개월 안에 착공하지 않으면 해제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투자진흥지구 지정 심의 시에 기대했던 투자라든지 도민고용 이런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이행되도록 우리가 관리하기 위해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번 조치를 취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해제 절차에 들어간 부영호텔은 아직 사업기간이 남아있어 지정 해제가 쉽지 않습니다. 또 착공 신용만 하며 공사를 끌어가도 마땅한 제재 방법이 없어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확정 고시하면서 찬반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성문 제주도 교육감에게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입장을 현재훈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교육감께서는 국정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국정화에 반대하는 핵심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서로 의견이 다르더라도 상대를 인정해주고 그 사이에서 서로가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 이런 것들이 민주주의 기본이고 교육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단 하나의 관점만을 국가에서 정해서 그거를 강제적으로 하려고 한다면 이거는 민주주의 후퇴이고 교육 본질에 맞지 않습니다. 국정화가 될 경우에 4.3 역사의 어떤 부분이 왜곡될 걸로 우려하고 계십니까?
그 많은 무고한 도민들의 희생을 폄하하는 이러한 현상이 벌어졌는데 이러한 관점이 과연 바뀌겠는가? 특히 큰 선거 전국 때마다 제주도를 지렛대로 해서 또 다른 진영 논리에서 묶어가는 이 흐름이 그동안에 우리 도민들이 경험한 것입니다. 역사 교육의 어떤 다양성 확보를 위해서 제주도교육청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계획입니까? 국가 단위에서는 하려고 하겠지만 과연 계획대로 될 것인가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실제로 그렇게 계획이 된다면은 당연히 교육청에서는 다양한 관점 속에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들을 찾게 될 겁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제주 지역에서도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제주 지역 시민단체 연대는 제주도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역사 쿠데타를 자행했다며 국정화를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한편 전교조는 2차 시국선언에 이어 오는 20일 연가투쟁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바람의 힘으로 전력을 생산하는 풍력발전이나 태양 열과 빛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태양광 발전은 신재생에너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엔 기름값 하락으로 전력 단가가 급락하면서 관련 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저유가로 예상치 못한 고비를 맞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실태와 과제를 심층 취재했습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고 있는 황길수 씨는 요즘 걱정이 앞섭니다. 3년 전 1kW에 250원이던 전력 단가가 요즘은 50원대까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9년 사업을 시작하면서 투자한 금액은 7억 원. 내년이면 투자 비용을 회수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어렵게 됐습니다. 투자한 사람 입장에서는 걱정이 태산이죠. 어차피 주어진 그 투자는 고정적인데 가격이 자꾸만 떨어지니까. 개인 사업자뿐 아니라 기업들도 사정은 마찬가지. 지난해 128억 원의 수익을 올렸던 제주에너지공사는 올해 수익이 40% 이상 감소할 전망입니다. 전력 거래 단가도 2014년 평균에 비해서 우리 2015년 평균이 약 35%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 그 재정 운영에 지장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발전회사에 판매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 거래 가격도 3년 만에 43%나 떨어진 상황. 이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발급받은 인증서 가운데 실제로 판매되는 비율은 8.9%에 그치고 있습니다. 발전 차익 제도를 다시 한번 고려해 본다던가 아니면은 지방 제주도 차원에서 그런 제도를 조례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도입을 한다든가 하는 방안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되어집니다. 저유가 유탄을 맞은 신재생에너지 사업. 2030년까지 제주에서 사용하는 전력을 모두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제주도의 정책에도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홍수연입니다. 제주 시내 일부 아파트가 입주자 모집 공고도 없이 분양을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노형동에 공사 중인 아파트 84세대를 입주자 모집 절차도 거치지 않고 분양한 도내 모 건설업체를 주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주택법에 따라 3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행정기관으로부터 모집 공고 승인을 받고 입주자를 모집해야 합니다. 제주시는 평화로와 애조로 등 주요 도로변에 설치된 불법 현수막 91건을 철거하고 상습적으로 분양 현수막을 설치한 업체 2곳을 형사 고발했습니다. 적발된 현수막 가운데 분양 현수막이 46건으로 가장 많았고 업체 홍보 현수막이 41건이었습니다. 제주시는 올 들어 불법 광고물 8만여 건을 단속해 25건을 형사 고발하고 과태료 55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제주적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임대아파트 청약도 조기에 마감됐습니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제주시 삼화지구 부영 8차 임대아파트 1순위 처령에 314가구 모집에 614명이 몰려 1.9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